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아파트 구입이나 아파트 투자 말고도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지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험담에서 조금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연호법주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1차 투자가 끝났죠. 예전에 여기가 대부분 포도밭이었고 자연녹지 인근의 포도밭들이 평당 15에서 25 정도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때 한참 전단지를 미친 듯이 붙이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그리고 현재 연호법조타운의 분양 공고 금액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1000에서 2, 3천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분양을 받는 투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녹지 마찬가지 주변 일대에 구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1차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결국은 2차 투자는 어느 정도 완성되는 걸 보시고 들어가는 게 맞고 3차 투자가 결국은 실수요자들이 장사를 하러 들어가거나 자기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3차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파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롯데 쇼핑몰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상당한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현재 계속해서 알파지구를 제2의 알파시티 디지털 혁신지구로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먼저 1차로 저렴하게 상가 구입을 했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면서 현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월세가 대출이자를 낼 정도가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대출이자를 내면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큰 돈으로 구입했는 분들은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결국 롯데 쇼핑몰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면 상당한 시간에 걸려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은 또 한 번 문제가 발생되겠죠. 옆쪽으로 봐도 실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 일대에 지금 상가나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많이 죽었고 빈 점포가 절비하게 나와 있고 대단지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내의 상가들까지도 현재 공실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임지구 같은 경우는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약 5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일대의 가격들이 미친 듯이 상승한 이유는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국유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개인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 주변에 대부분 대토를 했는 사례들이 많고 멀리는 영천까지 대토를 했는 사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또 한 번 주변 일대에 투자를 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실제 대임지구 주변 일대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현재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대임지구만 전체적으로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주변 일대의 투자는 끝났습니다. 대부분 토지 보상이 나오는 곳은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절대농지나 자연녹지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인데 그걸 보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자연녹지다, 절대농지다, 관리지역이다 그렇게 구입하다가는 장기적으로 묶이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일단 대임지구 자체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흘러가는 동향에 따라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는 계속해서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고 엄청난 수요의 아파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현풍이 그랬지만은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되고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가 생기면 공급은 많이 되었지만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먼저 임대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가구 주택에도 공실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1층에 상가를 놓고 2층, 3층, 4층 원룸이나 투쓰리룸을 넣는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함부로 투자를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다면 마찬가지 공실 발생률이 적을 수 있지만은 지금 상황은 아파트 대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대학교가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의 임대 수요를 체크해보고 원룸 건물을 짓거나 상가주택을 짓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기본적으로 종합건설이나 건축을 하는 분들도 못 모르고 들어가서 물리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이론과 상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된 단계에서 들어가는 투자가 확실한 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심 뉴타운 마찬가지 현재 제가 영상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택지 개발은 진행을 했지만 실제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인근에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분양을 받고도 건축을 못하고 빈 땅으로 놔두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시기가 중요한데 물론 예전에 혁신도시에 보상을 받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보상을 받았는 사람들이 대토를 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몰려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 뉴타운 자체도 현재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부분 유라 택지에 상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금 경기 악화로 인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아울렛 유라점 자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철수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주변 일대의 원룸이나 상가주택 급매물로 급하게 팔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KT 후적지 마찬가지. 여기는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현 상황에서는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개인들의 땅들이 물려있고 개인들이 보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대토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발생된다면 이 주변 일대에 사람들이 몰려서 다시 한번 이 주변의 일대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KT 후적지는 일반적인 택지 개념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향후 지켜보면서 차라리 KT 후적지 내에 어느 정도 상권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된다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현풍국가산업단지를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1차, 2차, 3차 분리돼서 나오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1차 보상이 나왔을 때도 사전에 농지나 상가나 주택을 구입해놓고 보상 나오는 분들한테 대파하는 그런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런 투자가 가장 안전하죠. 공차게 많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찌감치 사놓고 세오라 내오라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 내 땅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그냥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투자의 가치를 느껴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소액 투자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그 인근에 주변에 보상이 나왔을 때 뭐 토지를 구입해 놓거나 아니면은 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해 놨다가 흘러가는 동향을 보면서 팔고 나오는 그런 투자가 안전한 투자가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건축업자들도 여기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의 월세 가격이 40만원, 50만원인데 원룸에 40만원, 50만원 주고 들어갈 이유가 없고 아무리 인구가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완성되기 전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임대료는 그 적정선에서 놀다가 완성이 된 단계에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물론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장기간 기다리면서 이자를 내면서 완성되었을 때 어느 정도 투자 가치를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욕심을 내기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일련의 모든 내용들은 실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담에서 나오는 거고 제 경험에서도 모든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데코레폴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2억에서 3억 그마저도 구입을 했는 분들이 현재 현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여기서 출퇴근하기 용이하게끔 다니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아파트 투자에 대한 큰 비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편리성이냐 아니면은 정말 오리지널 투자냐 2억 주고 샀는 아파트가 세월이 지나서
그대로 2억에서 2억 5천이라면 투자의 가치는 없고 그냥 내가 회사가 부근이고 직장이 근처라면 다니기 그냥 용이하고 평생 직장을 다니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2, 3억짜리가 4억, 5억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미가 있는 곳이라면 그런 곳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예전과 동일하게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이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라면 급매물로 나오는 부동산, 급매물로 나오는 아파트, 미분양 할인 판매로 할인폭이 높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경기가 좋지 못하고 시기가 나쁜 상황에서는 모든 호재가 악재로 변하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무조건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식적으로 얘기하고는 있지 않지만 뒤로 엄청나게 할인하거나 손해를 보고 파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팔리지도 않는데 금액만 낮추는 상황이 벌어지고 똑같이 매물을 내놨는데 한쪽에는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고 한쪽에는 비싸게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분이 있거나 거래를 많이 해본 부동산 한에서는 더욱더 많은 절충으로 급매물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고 인연을 만들어 본다면 엄청나게 좋은 결과로 새로운 부동산 입문을 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